상하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무탈하게 보내셨습니까? 어제 개인적인 일로 동영상을 새벽에 올렸는데 참조는 좀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급하게 올린 것이라 조금 세밀한 점은 없었는데 참조는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복귀부터 좀 간단하게 해보고 내일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션 종목들은 세 가지 섹터로 꾸몄죠. 이슈주, 기술주, 기세주. 모더나 관련주에서 새벽에 뉴스가 나오는 관계로 같이 올려보았는데 반응은 없었죠. 그래핀 관련주도 반응은 없었고, 물론 시장에 반응은 나타냈습니다만은 시장을 장악할 만큼 그런 모습은 못 됐던 것 같습니다. 시가가 너무 높았죠. AB 바이오가 시가가 12%가 뭐 22%죠. 21.3%. 시가가 고점이었죠. 저희들은 파미센이나 바른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바른손을 한번 공략을 해보았는데 역시 가지를 못하더라고. 17%에서 19%까지 갔다가 이제 밀려 내려오길래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이슈주는 뭔가 반응이 시장에서 확실하게 받아주지 않으면 빨리 도망을 나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즉 먹지는 못해도 크게 다치지는 않아야 되거든요. 판단이 조금 느리면 조금 미적거리면 좀 뭐든지 좀 다치기가 쉽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들도 그 작은 판단이 조금 큰 손실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뭐 신일제약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좀 손실을 좀 보았는데요. 전일날 하한가 진입 시에 저희들도 그냥 조금 미련을 뿌리지 말고 바로 팔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파는 바람에 오늘까지 손실이 이어지는 그런 것이 좀 아쉬웠죠. 30% 수익을 안고 있는 종목이라서 조금 흐름을 지켜보아도 될 것 같다라는 약간의 미련이 오늘 또 30%를 손실을 보는 또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작은 판단이라도 결단을 낼 때는 빨리 내리는 것이 좋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주 섹터 신일제약을 보고 신풍을 같이 보자 이래 했는데, 신일제약은 오늘은 뭐 아예 모습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매매하기는 좀 아쉬웠고, 꼭 매매를 하시려고 했다면 2시쯤 돼서 한가 풀어질 때 했으면 만 12, 13% 정도의 수익은 볼 수가 있었겠습니다. 근데 계속 보고 있는 사람들만의 목이었겠죠. 신풍이 오늘 롤러코스터를 많이 탔습니다. 많이 탔는데 초보분들은 공략하기는 조금 힘들었겠죠. 신풍제약 마이너스 23%입니까? 오늘 저점이 마이너스 25%까지 왔다가 플러스 4%까지 올라가는, 여기 4% 아니죠. 약간 플러스 한 5%, 여기가 4%니까 보합 위에까지 좀 올라가는 모양이네요. 모습은 좀 좋았습니다만 이제 결국에 마무리는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뭐 크게 볼 건 없었고, 더 네이처 홀딩스는 뭐 오늘 공략하신 분들은 뭐 수익은 나올 수 있는 구조였네요. 보니까 시가 2%대 출발해 가지고 뭐 나름대로 한 10%, 12, 13%까지 갔나요? 봅시다. 14.5%, 시가 2% 출발했으니까 10% 수익권은 충분히 볼 수 있는 구조였네요. 그래, 신일 기술주 섹터에서 뭐 다른 거는 볼만한 건 없었고, 네이처홀딩스나 신풍 쪽을 보신 분들은 좋았을 것 같습니다. 기세주 섹터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볼만한 건 없었습니다. 오늘 시장이 참 안 좋았죠.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었고, 뭐 상종목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종목이 방향성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상당히 참 어려운 날이었는데
이렇게 된 것은 뭐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배울 점 뭐냐 하면, 첫째로는 날 있죠, 날. 우리가 항시 포지션 체크를 하는, 오늘이 7월 28일 화요일, 내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제 오늘 지나면 3일 남는 거죠. 근데 보통 이렇게, 한 이틀 정도, 이날은 다음 달 매매를 준비하는 과정이라 보면 되고, 이 이틀이 가장 변동성이 좀 심한 편이죠. 그래서 오늘이 그런 날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월말이 되면 조심을 해야 되고, 수익보다는 리스크를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 이 월말 주간에는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오늘 신풍제약이 롤러코스터를 많이 탔죠. 롤러코스터를 많이 탔는데, 급등 대장주가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종목과 상관이 없는 종목을 들고 있더라도 항시 자기의 관심 종목을 제일 상단에는 항시 지금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급등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 한두 종목은 꼭 위에 올려놓고 그들의 흐름을 항시 추적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흐름이 좀 뭐 급박하고 안 좋은 모습이 보인다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혹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같이 급등 대장주는 올려놓고 본다. 그 점은 꼭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그 종목하고 상관이 없는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해도 급등 대장주가 흔들리면 전체적인 시장이 마구 흔들리죠. 그래서 오늘 공부하면서 배울 점은 월말에는 항시 수익보다는 리스크를 조심하자. 두 번째는 급등 대장주의 흐름을 항시 추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 두 가지를 꼭 잊지 않습니다. 자, 복귀는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미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지션 체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뻔히 아는 날짜고 뻔히 아는 요일이지만은 적고 기억을 하는 거하고는 틀리죠. 7월 29일 내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수요일이죠. 자, 그러면 이제 목, 금, 내일이 지나면 이제 목, 금 이틀이 남습니다. 이래 되면 이제 7월 달이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내일까지는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번잡하게 돌아갈 겁니다만은 목요일, 금요일은 다음 달을 위한 매매에 대한 포석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까지는 좀 조심을 해야 합니다. 내일 신규 상장주가 있죠. 신규 상장주가 있는 날은 이벤트 섹터를 꾸밉니다. 특징주 섹터라고 해도 좋고, 이름은 본인들이 기억하기 좋은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뭐 내 아들이 뭐 홍길동이라면 홍길동 섹터 이렇게 적어도 좋습니다. 이름은 큰 상관은 없으니까요. 약간 연관성 있게만 지으시면 됩니다. 자, 내일은 M2I 코퍼레이션, 그리고 HMCIB 스펙 45. 자, 일단 내일은 이벤트 섹터는 신규 쪽은 이 두 종목의 신규 쪽을 상장을 하죠. 그래서 항시 신규주가 상장을 할 때는 이렇게 이 종목들이 뼈대라면 반드시 살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냥은 놔두지 마시고, 즉 하나의 섹터를 어느 정도는 구색을 맞춰주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 일은 모르는 거고, 주식은 요 근래는 그러한 흐름이 없던데라고 하더라도 항시 붙여놓고 같이 연관성을 추구하는 것. 즉 그러면 가장 최근에 상장한 더 네이처 홀딩스, 그리고 솔트룩스, 이렇게 섹터를 꾸미면 왁구가 딱 이렇게 맞춰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M2I 코퍼레이션의 흐름을 보면서 네이처나 솔트룩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만일에 M2I가 미친 듯이
미친 듯이 상승을 하면은 같이 봐줘야 되겠죠. 당연히 상승을 하는데 뭐 솔트룩스나 더 네이처나 뭐 이런 애들이 막 같이 따라가 준다? 그러면 얼른 올라타야 되죠. 문제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기본 뼈대에 있는 중심 종목이 먼저 강세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꼭 그 점은 잊지 않습니다. 자, 신규주 엠토해가 상장을 하니까 간단하게는 알아봅시다. 도대체 뭘 하던 회사인지는. 그래도 아무리 우리 이 시장이 눈에 걸면 눈거리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뭘 하는 회사인지 대충은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M2I 코퍼레이션은 그냥 업종은 보면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면 스마트 팩토리, 우리가 스마트 공장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쨌든 요즘 트렌드에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그런 건 아닙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공장이니까 여러 가지 전방 산업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묵혀져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단지 이제 요즘에 이런 스마트 팩토리 쪽 애들이 조금 실적은 좋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썩 좋은 분위기 때 상장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관들도 참여자들도 썩 좋게는 보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공모가가 15,600원 밴드 하단으로 잡혔겠죠. 요즘 굳이 안 좋은 시장에 많이 참여는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볼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비전이나 이런 거라든지 크게 볼 그런 거는 없고요.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한 번쯤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또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은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비전이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진 그런 것 같지는 않네요. 락업 비중을 한번 볼까요? 락업 비중은 61% 정도 되는군요. 유통 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38%, 39% 되겠죠. 61%니까 320여만 주. 그 정도 되겠네요. 기관 참여자들한테 크게 관심을 못 받았습니다만은 대충 이런 회사라구나라는 것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볼만한 그런 건 아니네요.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밴드 하단 의외의 경우성을 볼 수 있는 경우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즉 너무 다 좋고 너무 많이 다 좋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먹을 게 없지요. 오히려 다치기가 쉬운 때가 많습니다. 따상까지 가가지고 출발을 해가지고 막 중내산에 그렇다고 그게 계속 가면서 수익을 주면 될 텐데 가지도 못해요. 그냥 아침에 막 지출가만 엄청 높여놓고 프리미엄 붙여놓고 실속이 없지요. 하지만 밴드 하단은 오히려 더 그런 거와 반대적으로 트레이딩을 잘하면 조금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있다. 그래서 차라리 요즘 같은 분위기에는 차라리 이게 더 좋다. 왜? 요즘엔 계속적으로 신규 상장주에 대한 너무 과도한 몰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큰 수익이 없지요. 그래서 차라리 남들이 소외시키는 종목에서 틈새를 찾아보는 전략도 좋다.
유통 물량은 고만고만합니다. 320여만 주면 뭐 그렇게 많지도 작지도 않네요. 조금 다툼이 있을 호가 싸움 되겠네요. 즉 세밀하게 좀 잘해야 된다는 소리겠죠. 공모가 15,600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약간 긍정적. 저 공모가가 만일에 요 근래에 따상을 가는 그런 시절에 저 15,600원 저기 아침에 분명히 기본이 100% 붙어가지고 뭐 31,200원이나 이렇게 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틀리는 거죠. 그럼 재미가 없죠. 3만 뭐 1,000 얼마에 출발해서 또 상가까지 바로 직행을 한다든지 그럼 전혀 재미가 없죠. 가격만 계속 올려놓는 거죠. 근데 밴드 하단이니까 적어도 15,000원 쪽부터 뭐 20,000원대는 넘어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모르죠. 또 내일 우리 뭐 동학 예비님들께서 또 얼마나 또 밀어붙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그래 안 하겠죠. 월말이니까. 상장 시기 날짜가 애매하다. 지금 내일도 있고 내일 모레 이엔들이 이전 상장했고 그 다음날 와이팜이 또 상장이 있죠. 그래서 날짜가 참 애매하다. 주축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내일이 수요일 아닙니까? 좀 애매하다. 시장 판세를 보자. 시장 판세를 볼 때는 약간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주도주가 무너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지금 혼란한 틈이지요. 이런 혼란한 틈에서는 이런 신규주 종목이 관심을 좀 받습니다. 문제는 내일이죠. 오늘은 그랬습니다. 만약 얘가 오늘 상장을 했다면 상당한 관심을 받았겠죠. 예를 들면 더 네이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장을 했지만은 오늘 관심을 받지 않아 15%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오늘 시장이 다른 종목들이 강하게 시장을 장악했으면 얘는 움직이지 않았죠.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주도주들이 무너지고 시장이 혼잡하고 아침에 상한가 다 일찍 들어간 애들이 전부 다 풀어지고 뭐 난리법석을 피니까 조용하게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한 관점으로 시장 판세를 볼 때 약간은 긍정적이다. 지금 주도주가 없고 시장이 어지럽다는 것은. 그렇지만 가장 뭐 기본적인 트레이딩 관점에 볼 때는 제가 항시 누누이 말하지만 신규주는 항시 세심하고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한번 잘못 꼽혀버리면 신규주는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아주 집 공략을 하실 분들은 서둘지 말고 호가를 충분히 보고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그 점을 꼭 잊지 마십시오. 꼬리를 잡을 거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좀 더 안전하게 조금 더 주더라도 호가의 안정성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하고 난 뒤에 들어가는 것이 좋죠. 물론 뭐 그러한 트레이딩은 뭐 경력자나 초보자나 각자 트레이딩 하는 방식은 다 틀립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은 트레이딩은 초보자를 마련한 겁니다. 경력자야 뭐 자기가 쌓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그리고 눈치밥이 있죠. 요령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초보분들은 안 그래도 속도도 빠르고 막 우르륵 이래 하는데 무엇이 음봉 조도가 들어가고 막 양목 치고간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자, M2I 코퍼레이션은 대충 이 정도만 하죠. 월말 주간이라 조금 아쉽긴 아쉽네요. 내일이나 모레 정도 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내일은 참 애매하네요. 그래서
절반의 승부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한번 봅시다. 뭐 뚜껑 열어봐야 되죠. 무슨 뭐 우리가 신도 아니고 어지요. 내일 한번 보고 합시다. 그래서 항시 뭔가 가능성, 의외성 모르거든요. 주식은 그냥 뚜껑 열어봐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분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실제 뚜껑을 열었을 때거든요. 놓고 뭐 M2가 미친 듯이 막 소처럼 막 뭐 뛰어날치면 더 내추도 한번 보고 솔트도 한번 보고 그러면 됩니다. 조용하게 뭐 밑으로 뭐 까부닥 뭐 죽기만 자꾸 죽으면 뭐 얘네들을 전체적으로 안 보면 되겠죠. 이것만 할 게 있는 거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벤트 섹터는 그렇게 됐고, 자, 내일 다른 뭐 개별 섹터 한번 봅시다. 자, 이벤트 섹터를 빼고 나면 내일 개별 섹터를 보려면 일단 오늘의 시장을 한번 봅시다. 오늘의 시장을 보면 뭐 하나도 볼 게 없죠. 뭐 휴맥스, 아시아나, 뭐 LDT, 뭐 한미사이언스 이런 애들이 뭐 유유제약 이런 애들이 상가를 가는데 모두도 다 크게 볼만한 종목은 없죠. 뭐 굳이 본다면 뭐 아시아나 쪽 애들이 조금 그나마 얘네들은 응진력이 있으니까 한번 봐줄만 하지만은 너무 모습이 약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무주공산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시장하고 있는 주도주가 없다면 그러면 주도주의 중심을 어디로 봐야 될까? 첫 번째로는 시간에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종목군들. 두 번째로는 내일 아침이나 뭐 오후나 내일 새로운 산뜻한 재료로 나타나는 신규 이슈주들. 이 두 가지가 큰 맥락을 이루겠죠. 그러면 신규 이슈는 뭐 꼭 M2A 같은 것도 아직 뭐 따지고 보면 뭐 내일 이슈는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시장을 보고 뭐 그리고 시간에서 흐름이나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봤을 때 내일 어디에다 미션을 꾸밀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섹터는 꾸며야 합니다.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코로나 섹터는 지속적으로 봐줘야 되겠죠. 자, 코로나 섹터를 꾸민 데는 지금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풍 쪽이 무너지고 난 이후로는 이제는 어떤 거품을 향한 그런 매매는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죠. 신풍같이 어느 정도 큰 효과 없이 말 그대로 묻지마 매매식으로 올라간 종목을 제외하고는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그런 식으로 가기는 좀 힘든 상황이 됐죠. 이제부터는 이제 진검 승부가 돼야 되겠죠. 지금 보면 현재로 지금 보고 계시는 녹십자 근데 이게 우선주만 아니면 참 좋은데 참 이게 우선주라는 것이 매매하기가 좀 힘듭니다. 물론 이것은 리딩하는 입장에서의 제 운영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위험성을 급등주니까 급등주는 위험성을 감수를 하고 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으면 큰 수익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위험성이 급신한다면 저 우량주나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봐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SK 녹십자 SK 쪽 지금 두 개 쪽 물론 다른 쪽도 있습니다. 뭐 제넥신부터 시작해서 뭐 셀트리온 뭐 어떻고 많은 종목이 있지만은 자 일반적인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과 급등주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은 약간은 차이성이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금도 열심히 싸우고 있겠죠. 어떤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는 기다리고 있으면 뭔가 터져 나올 때 들어가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반응을 나타내주고 있는 종목에 일단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다 복병을 하나 더 넣자면 이번에 모습을 드러낸 NG캠생명과학, 일단 이 세 가지 정도만 한번 보죠. 이것은 매매를 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흐름을 추적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녹십자 홀딩스 이유를 계속 추적은 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녹십자 홀딩스 이유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단일가 종목은 저희들이 거래를 안 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할 수는 있습니다. 제하고는 입장이 틀리니까. 얘를 대체할 수 있는 종목, 그래서 녹십자 홀딩스를 계속 놓고 옆에서 계속 지켜본다니 그렇게 했는데 녹십자 홀딩스가 따라가 주지를 못하죠. 그것이 녹십자 쪽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항시 녹십자 쪽에는 얘가 만약에 크게 흐름을 흔들린다든지 그러면 홀딩스나 녹십자 이런 쪽 녹십자에 관련된 중에서 한 종목이 얘를 대체할 수 있는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얘를 올려놓고 계속 나머지 종목을 관심있게 추적을 해준다. SK케미칼 우와 같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은 역시 SK케미칼이 되겠죠. SK케미칼, 그리고 SK케미칼과 SK케미칼 우는 두 개는 같이 보면 됩니다. 두 개가 같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가장 잘 움직이는 건 SK디스커버리 되겠죠. 이렇게 묶여서 보시면 됩니다. 자, 녹십자 홀딩스는 그러한 전력으로 계속 지켜보시면서 새로운 반전을 줄 수 있는 종목을 계속 기다려 보시고, 케미칼 우는 얘는 이제 자기 자체가 먼저 이렇게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애들 따라가는 스타일이 되겠죠. 되겠는데 이놈은 내일 이제 정지가 또 풀립니다. 풀리는데 지금 SK 쪽은 SK 바이오팜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끊이지 않는 이슈가 계속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 상당히 좋거든요. 뭔가 자꾸 가능성을 주는 것, 뭔가 자꾸 변동성이 있는 것, 이런 것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때는 좋다. 재료가 좋고 이런 걸 떠나서 즉 이런 뜻은 관심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돈이 몰린단 말이죠. 그 돈이 몰리는 곳에 가서 놀아야 떡을 팔든지 술을 팔든지 밥을 한 그릇 얻어먹든지 어떻게 수가 생긴단 말이죠. 저기 아무도 없는데 혼자 가서 저 방파제 옆에 가가지고 떡 사세요 군다고 누가 떡을 사냐 말이지. 안 산단 말이지. 혹시나 물속에서 고래가 한 마리 나오고 떡을 사가지고 갈지는 몰라도 없단 말이죠. 시장에서 놀아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런 관점으로 볼 때 같이 보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자, 내일은 정지가 풀리고 내일 출발이 될 텐데 SK케미칼 쪽은 다른 지금 주도주들이 다 이제 무너져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즉 같이 휩쓸려서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똑단적인 길을 다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지가 풀린 뒤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봅시다. NG캠생명은 이번에 새로 좀 올라왔는데 기관들이나 다른 데서 호평은 좋습니다. 호평은 좋고 중요한 점은 이제 출발이 이제 한다는 거죠.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아주 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 볼 때 좋은데 단가가 높다는 것이 좀 안 좋죠. 12만 9천 원인데 오늘. 하지만 이제는 요즘에는 이런 단가에 대한 개념이 지금 거의 없어졌다고 해도 상관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10몇만짜리는 쳐다보질 않았어요. 굳이 저렇게 비싼 걸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몇천 원짜리 만 원대 이런 것이 트레이딩을 해야 돈이 된다라고 사람을 생각했고, 지금도 실제로 그거는 맞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것도 맞죠. 예를 들면
뭐 신풍제약 같은 것도 신일입니까? 신풍제약 같은 것도 신풍제약입니까? 뭐 이런 것도 따져보면 여기 만원대 6천 몇백 원대 만원대도 안 돼서 출발이 됐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뭐 25만 원까지 갔으니까 엄청난 폭이죠 이거는. 첫 상을 나타내 줄 때가 8,080원 종가가 25만 원까지 넘게 갔으니 뭐 그래서 뭐 삼성중공 우도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단가가 높고 낮음에 대한 그런 의미는 좀 없어졌어요. 그런 관점으로 볼 때 NG캠 생명은 한번 코로나 섹터에서 복병으로 한번 보시고 꾸준하게 한번 추적을 해주시고 흐름이 지금은 새롭게 딱 돌파하는 시점이거든요. 전고점을 뚫고 새롭게 돌파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 향후 모습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섹터는 뭐 이 정도로만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앞으로 향후에 또 새로운 이슈를 가진 아니면 뭔가가 튀어 오르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다 잠재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겠죠. 오리처럼 말이죠. 오리가 유유하게 물 위를 떠나지만 실제로 물 밑에서는 물칼기가 엄청 바쁘게 일하고 있죠. 지금 코로나 백신 관련주는 지금 이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뭔가 이 중에서 이 후보군들 중에서 하나가 튀어 오르는 날이 있다면 그때 미리 선점을 하지 마시고 그때 해도 늦지 않거든요. 좀 더 주고 사더라도 확실하게 사면 되니까요.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코로나 섹터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봐줘야 됩니다. 특히 NG캠 같이 이렇게 탁 얼굴을 이제 탁 드러낸 애들은 더 관심 있게 봐줘야 되죠. 자, 그러면 일단 뭐 코로나 섹터는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내일 실질적으로 시장을 다툼을 벌일 섹터는 두세 가지 섹터로 아마 분류가 될 텐데요. 이슈주 섹터 한번 봅시다. 이슈주 섹터는 두 개를 같이 묶겠습니다. 현재로는 인공위성, 우주항공, 뭐 항공위성, 뭐 우주항공 테마와 또 뭐가 있죠? 수소 테마. 뭐 두 종류의 이슈가 지금 시장을 시간에서는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대표주들만 보면 될 텐데 항공 쪽을 보면 지금 비츠로테크가 상한가로 가 있죠. 뭐 특별한 건 없죠.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 자율적으로도 이제 군사용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위성을 만들 수도 있고 모든 제약이 많이 풀어졌죠. 사실은 그런 조약조차도 사실은 우리 미사일이나 이런 위성 쪽은 참 돌아서 생각해 보면 참 불평등한 조약 아니겠습니까? 어째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그런 기술력까지 모든 것을 억제를 한다는 것은 참 그런 것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뭐 각설을 하고 자 비츠로테크 현재 시간에 상한가를 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츠로테크 하면 뭐 그냥 같이 말도 안 하고 같이 따라 붙는 종목들은 그냥 한양 ENG, 한양 디지텍 이렇게 보면 됩니다. 워낙 오랫동안 예전부터 뭐 따라 붙었던 종목들이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뭐 다른 거는 거의 뭐 그냥 같이 논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래서 이렇게 같이 놓고 뭐 AP 위성이나 뭐 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뭐 그냥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츠로테크가 내일
시가가 너무 높으면 밑에 애들을 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다 싶으면 한양을 보면 되겠죠. 자, 수소 테마는 계속 뭐 워낙 자꾸 많으니까 조금 뭐 신선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하나 쪽 애들이 뭐 공장을 새롭게 하고 뭐 한다고 하니까 같이는 봐줍시다. 하나와 하나우 이렇게 지금 시간에 상가가 있죠. 그러면 뭐 그냥 밑에 뭐 수소는 뻔하지 않습니까? 두산 쪽 애들, 두산 퓨얼셀부터 해서 뭐 이루부터 해서 그리고 뭐 이우, 뭐 이우비 뭐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쪽만 보시면 되죠. 그러면 뭐 얘네로 다 된 거예요. 뭐 특별하게 볼 거는 없죠.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뭐 굳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종목을 본다면 그냥 이 정도 선상 이렇게 보고 흐름을 잡아서 해도 충분하겠습니다. 이슈주 섹터에 가장 주의할 점은 뭔가요? 똑같습니다. 제가 운용법을 여러분들한테 2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으면서 항시 많이 강조한 것이 있고 매일 말을 할 때마다 자주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추종주 섹터를 공략할 때나 테마주 섹터를 공략할 때나 그룹주 섹터를 공략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종목의 시가가 좋고 흐름이 좋고 수급이 좋고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가장 뭘 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자기가 추종을 하든 자기가 대장주를 공략하든 대장주의 강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테마가 살리면 이 대장주가 힘이 좋아야 되겠죠. 그 테마가 그날 시장을 장악하려면 대장주가 힘이 좋아야 됩니다. 그 그룹주가 살아나려면 뼈대를 잡은 뼈대가 강해야 돼. 그래야 살이 붙지요. 그것을 제일 강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보고 나서 결정을 해라. 뭘? 저놈이 진짜 대장주로서 강한지, 밑에 애를 데리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식구들을 먹이 살릴 수 있는 밥그릇 개수가 많은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해라는 거죠. 그래서 서둘지 말라는 이유는 그 모든 서둘지 말라, 아침에 보라, 이 두 가지 말에는 많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슈주 섹터는 뭐 그 정도로 합시다. 그러면 진짜 현재로서는 이벤트 섹터 하나, 코로나 섹터 하나, 이슈주 섹터, 수소 테마, 항공 위성 테마, 사실 이것만 해도 조금 정신이 없죠. 근데 매매 관점으로서는 일단은 뭐 이벤트 섹터는 당연히 봐줘야 되고, 코로나 섹터에서는 SK케미칼 UNL 흐름이 어떤가 다 봐줘야 되고, NG캠 생명은 유심히 잘 봐주셔야 되고, 이슈는 뭐 이렇게 딱 올려놓고 보면 되겠죠. 크게 움직일 듯 하면 같이 발을 담가주고, 안 그러면 조금 담갔다가 먹고 나와야 됩니다. 왜 뭐 때문에? 가면 크게 가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죠. 모든 매매가. 왜? 7월 29일입니다. 이 점을 내일 머릿속에 단 한순간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종목들 다 필요 없고 가장 머릿속에 기억할 것은 7월 29일, 내일 수요일, 다음날 이번 달 거래할 날은 목요일과 금요일밖에 없다. 이것을 항상 머릿속에 되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란 12시 20분이군요. 기술주를 좀 받쳐놔야 되겠는데, 기술주는 제가 어떤 기능을 한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술주는 급등주 시장의 허리를 담당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저놈도 이놈도 저놈도 못 간다. 그럴 때는 어디선가 나타난 김반장이 허리를 받쳐주면서 시장을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런 역할이 기술주 섹터가 한다. 그래서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섹터고, 도전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섹터. 하지만 때로는 멍텅구리처럼 맨날 멍멍멍 하다가 또 까불다가 그냥 가버리는 섹터. 그래서 기술주 섹터는 애정이 교차가 되는 섹터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너무 좀 예술적인가요?
좀 말을 하다 보니까 좀. 봅시다. 기술주 섹터 너무 많이 보면 안 되지요. 이 네 종목 봅시다. 기술주 섹터는 아미노는 시간에서 4% 정도 올라 있습니다만은 단점이 뭐냐면 정확한 재료가 나타나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4% 올랐다 해서 서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싸게 줄 때 들어가서 좀 승부를 걸어본다. 서둘지 마십시오. 왜? 내일 29일이니까. 엑세스바이오는 오늘 참 모습이 좋았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 지금 29.4%까지 갔다는 것은 이놈이 상당히 모습이 좋았거든요. 웬만해서는 이놈이 오늘 아마 상한가를 만들어 줬을 텐데 신풍 쪽 애들이 워낙 난리를 치니까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 내려와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아쉬웠는지 시간에서는 3%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면 참 많이 오른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이거는 저 밑에 점처럼 보이겠죠. 만일에 급등을 한다면. 그죠? 얘네들처럼 급등을 한다면 말이죠. 저 밑에 점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다 보지는 마시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모나미. 모나미는 어차피 재료는 다 표현이 나버렸고 다 그랬지만은 그래도 같이 공감이 가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이 나왔지만은 8월 4일날 공시 송달되고 어떻게 된다.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 그렇지는 않겠죠. 하지만 뭘 노린다? 보통 사람들은 그날이 재료 소멸이 된다 이러니까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뭐 하겠노 이러죠. 그래서 제가 보는 건 좀 약간 틀립니다. 뭔가 일본 쪽에서 좀 제스처가 나왔으면 좋겠다. 좀 우리 심장에 불을 한번 확 지져버릴 그런 뉴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우리 종이한 아베 선생님께서 한번 뭘 저질러 주시든지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 어찌 보면 우리 우군 같기도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적군이 아닌 것 같아요. 아베가. 그래서 뭔가 한 개 저질러 주면 불은 또 한 번 더 강하게 붙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간을 볼 필요가 있으니까 역시 간을 보는 매매는 서둘면 안 된다. 천천히 봅시다. 즉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시간에선 3% 올라 있습니다. 굳이 비싸게 주고 할 필요는 없다. 약간은 일본 쪽 반응이 나올 때까지 좀 간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싸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성신양의 우입니다. 우. 양의 말고 양의 우를 해야 됩니다. 성신양의 우는 지금 현재로서 행정수도 이전 관련의 이슈에서는 지금 그나마 이놈이 지금 자리를 잡아주고 있죠. 잡아주고 있는데 등락폭이 심하죠. 우선주니까. 하지만 성신양의 를 하는 것보다 성신양의 우를 해야죠. 등락폭이 변동성이 있는 걸 해야 되거든요. 변동성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랑은 필요 없는 겁니다. 움직여줘야죠. 이렇게도 움직이고 저렇게도 움직이고. 제 말은 이 여자 이 남자 이렇게 움직이는 뜻도 아닙니다. 좀 이벤트도 하고 재밌게 사랑을 해야 된다 이 소리지. 이 남자 이 여자 이런 거 아닙니다. 또 오해하실라. 그렇게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신양의 우를 위험해도 한다. 문제는 아직까지는 여당에서 계속적으로 강력한 의사를 펼치고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어찌 되는지. 같이 옆에는 계룡건설 같이 올리면 되겠죠. 옆에 계룡건설 올려놓고 같이 보면 되겠죠. 전통적으로 유라테크, 프롬파스트, 앵무화가 있지만은 전통적인 것보다
새롭게 간 놈들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놈도 시간에서 7% 정도 올라 있거든요. 저런 거 믿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싸게 써. 기술주 섹터는 내일은 무슨 급등을 노리고 그런 걸 하는 거 아닙니다. 약간 몸을 살짝 닌자처럼 들어가서 약간 움켜서 다음에 흐름을 보는 그런 흐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당일날 강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제가 그렇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예. 아시겠죠? 자, 오늘 우리 매매 전체적인 이벤트 섹터, 코로나 섹터, 이슈주 섹터, 기술주 섹터를 네 가지로 꾸몄는데 지금 제가 이 네 가지 섹터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여러분들 자꾸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이거죠. 이거죠, 이거. 그만큼 월축과 주축 이런 것을 매일 포지션을 체크를 열심히 잘하라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목을 걸고 뛰들 때가 있고 꼬리를 치면서 빨리 도망을 쳐야 될 때가 있고 잠수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시 포지션 체크는 잘한다. 자, 12시 반이네요. 시간이 또 늦었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길어졌습니다. 목이 또 아파오네요. 월말에 대해서 조금 여러가지 리스크가 있는 시장입니다. 쉽지 않은 시장이지만은 뭐 주식이나 인생이나 늘상 좋을 수만 없고 늘상 나쁠 수만은 없죠. 흐름을 조심해서 타도록 합니다. 자, 오늘 하루 직장 다니신다고 고생하셨고 장사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또 시장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문의 문주였습니다. 댓글 많이 다시고요.